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저번 방송에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한사군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당연히 평양 근처에 있는 거로 배웠습니다. 식민사관에 따라서 교과서도 그랬고 대학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 방송을 오래 들어주신 희정제이님이 땡땡이 치면서 어떻게 그랬냐고 하시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랑 전혀 관계 없어요. 그리고 그 땡땡이란 말 참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제 친한 친구 제임스 강이라고 지금 피지에 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4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로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해방촌 출신입니다. 제가 해방촌에 대해서 좀 알죠. 물론 이 친구 통해서도 알고 또 그 전부터도 좀 알고 있었고, 이 친구가 제가 이 방송을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연락도 오고, 물론 이제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해방촌 얘기나 좀 해주라고. 근데 그 얘기가 내가 살아온 얘기나 그 얘기나 같아서, 오늘 방송은 앞으로 이때까지 들어오시거나 제 방송을, 그리고 또 앞으로 들으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나 또 처음 듣는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완전히 제 이 사적인 그런 얘기니까, 제 친구 생각해서 옛날 얘기 하듯이 어렸을 때 생각나니까 그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방송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 좀 오락가락, 저 친구가 좀 말이 오락가락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오락가락 살았어요, 사실.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 서울역하고 남영동하고 후암동 사이에 있는 가롤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사를 갔어요. 5학년 때.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배정을 받았는데 다시 또 어떻게 그 동네로 비슷한 데로 가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긴장된 학교였어요.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반에 한 70명씩 15개 반이 있고, 야간 반이 3개인가 있고, 또 고등학교도 같이 붙어 있고, 근데 애들이 각지에서 다 모였는데 좀 양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위 요새 말하는 일진 이런 애들하고 어울리는데, 요새같이 왕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약육강식이 있었죠. 요새 말하면 빵 셔틀, 삥 뜯는 거 이런 건데, 저는 외모가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게 생겼습니다. 순진하게. 그리고 등치도 그냥 보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거기서 제대로 행동 못하면 바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깡다리가 있어야 돼. 걔들이랑 어울리려면. 그냥 안 어울려져요. 안 그러면 먹잇감이 된다니까, 진짜. 그러면 저는 능력 있고 이 온화하신 부모님을 만나서, 저는 애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생각도 없고, 또 제 외모로 봐서 저한테 괴롭힘을 당할 애들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애들한테는 한 번 족밥은 영원한 족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나를 때릴 수는 있지만 나를 때렸다가는 후환이 두려운 생각을 갖게 만들어 놔야 돼요. 힘으로는 지지만 하다못해 잘 때 와서라도 저 새끼는 맞고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그런 애들이랑 원래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안종식 선생님 빼놓고는 제 이미지에 좋은 선생은 하나도 없어요. 님자를 붙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더러운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또 명예도 있고. 그러나 그 인간은 학생 주임으로서 또 음악 선생인데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는 뭐 음악 시간이니까 별로 가르칠 게 없어 그랬나? 그건 아닌데 하여튼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뭐 도 닦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선생님을 뭐 존경하고 뭐 이래요. 근데 물론 학생 선도하는 방법이라고 그게 미화인가? 하여튼 뭐 그 뿌락지 놈을 하나 심어놔요. 그 말썽 피우는 놈 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일이 쌓이면 하나 둘씩 이제 애들이 전과가 쌓여가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근데 저는 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새끼가 누굴 거라고 저는 빨리 감이 왔어요. 저 새끼 하는 거 보면 애 새끼 원래 그러고 그 부모님 직업 얘기해서 그러지만 그 포주거든요.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포주 생활하면서 부모인데 역전해서 하여튼 너는 중학교는 졸업했는데 너는 아마 고등학교 졸업 못했을 거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그 뿌락치 새끼가 있을 때는 술 담배나 내지는 그 새끼 있으면 저는 그냥 그 자리를 피했어요. 집에 가버리고 그랬어요. 그게 맞았죠. 나중에는 애들도 감을 잡았어요. 근데 왜 놔뒀냐면 그 잘리는 애들이 퇴학 많은 애들이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학교 다니고 싶을 생각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빨리 어디 돈이나 벌든지 뭐 이런 생각이지. 그러니까 뭐 다 폭력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뭐 소년원 가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그 인간을 피해 다녔는데 옛날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음악 선생이 추궁을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그런 적 없다. 내 뻔뻔하니까. 그랬더니 저보다 지능범이래요. 그러면서 거짓말 시킨다고 때려요. 뭐 해봤자 술, 담배 한 건데.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그게 좀 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눈 똑바로 두고. 삼자 대면을 시켜라. 나 술, 담배 한 거 본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그쵸.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내 아들이니까, 하여튼 엄마가, 우리 엄마, 아버님 다 생존해 계신데요. 엄마 또 그런 얘기를 또 나한테 또 다 해줘. 아유, 참, 우리 엄마도 참. 그, 현금 10,000원짜리에서 100,000원을 갖다 줬대요. 그 음악 선생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비벼보더래요. 비비더니 면박을 주더래요. 어머님이 이러니까 애가 이 지경 아니냐고. 그래서 엄마는 무안해서 일단 왔는데, 우리 엄마도 뭐 세상 살아봤으니까. 아니다. 수표 100,000원짜리 한 장을 갖다 줬대요. 그때 비벼보더니 애가 이런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10,000원짜리로 바꿨대요. 10장으로. 그 다시 갔대요. 하루인가 이틀 더 있다. 그랬더니 그거를 받더래요. 이제 뭐 받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받은 다음에 그 당시 10만 원이면 지금 2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제가 첫 월급을 34만 원 받았거든요. 86년도 말에. 삼성 다니는 애들이 30만 원 받았어요. 하여튼 그보다 훨씬 전이니까. 하여튼 어쨌건 간에. 아니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아니 그 돈이 적었는지 이제는 자기 혼자 먹기 뭐 했는지 봉을 잡았는지 가정 방문을 하겠대요. 근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부 선생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지도 선생들. 제가 문제 피우는 친구들은 부모 오란 얘기도 안 하고, 물론 얘기해도 전하지도 않거니와 또 부모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퇴학마저 잘린 애들은 뭐 소년원 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좀 참고로 그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달 같은 왕따 이런 건 없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약육강식 이제 삥 뜯는 게 있었죠. 이제 애들 협박해서 공갈 치고 뭐 해가지고.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한테 뺏길 애들도 없었고. 그럼 이제 얘네들이 타겟을 어떻게 선정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타치를 안 해요. 공부 못하면서 놀기 좋아하는 애들, 좀 이렇게 껄렁껄렁해질라는 애들, 옷 입는 거 보면 딱 알거든요. 그런 애들이 용돈을 많이 쓰거나 뭐 좋은 거를 갖고 다닌다든가, 그런 애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이 현금 만지는 장사, 장사라고 표현하면 뭐하나,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약국, 그전에는 같이 하는 집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약국에 있는 애는 약으로 삥 치고도 그래요. 또 현금 안 가져 뭐 어쩌고 하면 신경안정제, 악티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저 혼자 갔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 그 연합고사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성적이 안 되면 주간을 못 가고 야간으로 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좀 논다리 하는 애들이 중학교 때 잘리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못해서 뭐 하여튼 그 실업계 야간으로 많이 빠졌어요. 또 인문계 야간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많이 걸러진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또 뺑뺑이가 또 시내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많이 정화가 됐죠. 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또 이제 중학교 때는 별 볼일 없다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사춘기를 맞았는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사고 친 애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때 그 잘리고 이제 그런 애들이랑 1학년 때는 좀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당시 때 미성년자냐 아니냐는 머리 기르고 히데바리 기르고 안 기르고 보통 기준을 삼았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제 히데바리 기르고 또 키들이 180이에요. 그 당시 때 커요. 저는 뭐 172 정도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얘들이 동네로 옮겨가지고 나이를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3, 4살.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이제 저도 이제 어쩔 땐 가발을 쓰고 다니고 하지만 가발 쓰면은 티가 나요. 발음만 조금 불면. 그리고 뭐 지들 만나는데 제가 뭐 가발 쓸 일이 있습니까? 어디 뭐 클럽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 때. 학생들 가는 클럽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종로가. 하여튼 그래서 만나면 우연찮게 같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저를 소개하는데 빵제비라는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제 외모도 어려 보이고, 일단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왔으니 걔들도 불편하고 저랑 어울리는 게.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되겠다. 이왕 중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 때 어떻게 또 이렇게 하면 또 알아요. 또 동네 통하면 그 5명이 어떻게 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꿀고 들어오고
뭐 어디에 있는 애들, 그럼 예를 들어 종로에는 33이 있고 광화문에 1, 2, 3, 뭐 마포 뽀빠이 무슨 뭐 원효로 38번지 뭐 해서 지금 족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모이냐면 얘들은 다 중학교 때 논다리하고 이렇게 다 해본 애들이기 때문에 성질도 더러워요. 이 새끼들 내가 봐도. 나도 좀 그랬지만. 그런 서클을 가입 안 해요. 얘네들은. 그 서클이란 게 학교에서 잡는 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역도부라든가 뭐 태권도부라든가 뭐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왜 그런데 가입을 하냐면 그 선배라고 맡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질물이 더럽고 또 선배같이 보지도 않고 얘들은 벌써 이제 한 단계 뛰어넘은 애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어울렸는데 또 둘은 또 2학년 초에 또 총과 같은 잘렸어요. 둘은 또. 근데 우리 다니던 학교에서 3년 선배일 거예요. 뭐 옛날에 그 수학여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가서 자기들 학교 같은 학년끼리 그 불량 서클 뭐 이래가지고 살인사건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불량 서클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역도부나 태권도부 무슨 뭐 운동하는 부 이런 거 빼고 뭐 밴드부 이런 거 빼고 학교에서 인정 안 하는 그거를 우리 5명이 그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딱 보니까 애들한테 듣는 정보 보니까 학교에서 얘들 건드리는 애들이 없더라. 학년에서 못 건드리더라. 쟤들 한번 사고 치겠네. 그러니까 이제 또 온갖 감시와 또 핍박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맞았어요. 솔직히 이유도 없이. 진짜 이유 없이 맞았습니다. 제비야, 그지? 이유 없이 맞았어요. 근데 2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이 부활이 됐어요. 그때 살인사건 나고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수학여행. 그랬더니 축구부애하고 저하고 손 들었어요. 전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갔다가 술 한잔 먹고 싸움질 해봐요. 또 그러면 문제 되니까. 그랬더니 축구하는 애한테 왜 안 가냐요. 그러니까 무슨 시합 준비 때문에 못 갑니다. 저는 뭐 안 간다는데 묻지도 않아요. 왜? 고마우니까. 가서 사고 치는 것보다 선생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묻지도 않으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갔죠. 하여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됐는데 제가 기억 남는 게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선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건드릴 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좀 그렇죠. 모양이 좀 안 좋죠. 학생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서 교문을 지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쳐요. 그래서 아이씨 어떤 개새끼가 죽으려고 하고 쳐다봤더니 선생이네. 나카무라 선생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아니 교문 앞에서 저한테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보래요. 그랬더니 신발이 반쯤 찢어져 있었는데 그 옛날 그 삐삐 신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찢어요. 그러더니 그걸로 내 뺨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신던 신발 그럴 줄 알았으면 깨끗이 신고 다닐 걸. 빨지도 않았는데. 기분 더럽잖아요. 요새 같으면 그런 일 있습니까? 에? 난리 나지. 고소해버리지.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학교 가기가. 그리고 제 성격도 그러고. 그래서 예비고사라고 그러나요? 시험을 본 다음에 선생들이 담임이 이제 다들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이 아니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아직 졸업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그 학교 안 나오면 졸업 못한다. 그러니까 사고 쳐도 졸업 못하고 그러니까 얌전히 다녀라. 열심히 수업 듣고. 그래서 제가 좀 잔머리 망이거든요. 제가. 저는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이 괴롭히고 그 차가운 눈초리 하고 또 저는 이렇게 학생들 우르르 교부입혀서 막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 단체로 막 이러고 보면 좀 바퀴벌레 올라가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가기가 싫어서 봤더니 교칙을 봤더니 수업 있으면 다 채운 거예요 제가. 그때
다 채운 거예요, 수업 일수를.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갔죠. 안 가고 집에다가는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졸업은 안 했는데 하여튼 그 겨울에 이제 여행 간다고, 가출은 아니고 얘기하고 나갔으니까 간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학교 다닐 때 술상 봐주고 그랬거든요. 집에서 담배 피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졸업도 안 했는데 학교를 안 가버리니까 이 겁도 나고 저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뭐 그 당시 때 삐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간 거예요. 고3 담임을 만나러. 근데 이 사람도 또 옛날 학생 주임 출신인데, 이제 엄마가 궁금하니까 얘가 지금 뭐 이래서 선생님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담임이 한다는 얘기가 뭐 그러겠죠. 얘 좀만 길었으면 졸업 못했습니다. 졸업 못합니다. 내가 알고 한 거다 이놈아, 내가. 그래서 우리 엄마 너무 뻘쭘해서 할 말 없으니까, 야 제비야, 네 얘기를 했대. 고3 때 같은 말이었으니까. 걔는 어떻나요? 그랬더니 돈식이가 뭐 걔도 마찬가지라고, 돈찐 개찍이라고 그랬대. 그래도 너는 뭐 졸업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잖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뭐 공부를 뭐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당시 때는 서울하고 지방 이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안 됐죠, 서울 커트라인이. 그래서 어떻게 지방이나 지방 대학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에서 학교 가서 이제 그걸 띄워봤죠, 성적 증명서를.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이따 갔더니, 아 참 졸업식 날도 그랬네. 내 꼬라지 보더니 손가락질 하더라고 선생들이. 그래서 나 한번 건드려봐라 오늘 끝이나. 하여튼 뭐 여기서 띄워봤더니 어떻게 날 만들어놨냐면, 물론 졸업고사 안 본 그건 내 죄는 있는데, 제가 문과였으니까요, 문과 전교 꼴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를. 진짜로. 강제비 약분하면 일이잖아, 네 말대로. 아니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아무리 못해도요, 솔직히 운동 거의 많았고, 축구부, 야구부, 뭐 농구부 없는 부가 없었는데, 그때는 운동하는 애들이 수업 안 들어왔어요, 거의. 오전에 잠깐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을 끝까지 못 쓴 애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교 꼴찌를 합니까? 뭐 거기다가 수미양가 있잖아요, 수미양가. 전부 다 가예요, 가. 그리고 체육하고 교련만 양. 그러면 좋다고 해요, 성적은. 그러면 선생들 쓰는 난이 있잖아요. 뭐 이 학생은 뭐 어쩌고저쩌고. 간단합니다. 단체 생활에 적응이 안 됨. 아니야. 그 다음에 안 되고 문제가 많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니 뭐 서로 원수죠, 원수. 그 뭐 동창 모임 가봤자 뭐 좋은 얘기 들을 일도 없고, 중학교는 뭐 저 정도였으니 말할 나이도 없고, 고등학교는 뭐 어쩌다 한두 번 뭐 내 친구 그 심사장 너 꼴뚜기 너 때문에 간 거야. 하여튼 뭐 너 꼴뚜기 네가 가게서 할 때 뭐 또 별로, 걔는 술 한잔 먹으면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섭섭했다는 둥 뭐 그러고 내 인생이 좀 많이 꼬여서 뭐 안 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방대 1년 다니다가 편입을 했는데, 너 제비 너 그때 나랑 같이 있었지, 명동에서. 그 어린애들 후드로 팰 때. 나 그때 배꼽바지 일자바지 해가지고 쓰러진 놈 발로 밟다가 바지 뒷굽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디스크 걸린 거잖아. 그래서 허리 3번 수술하고 10년에 한 번씩 재발해서 10년이나 20년. 그래서 그걸로 군대도 면제받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일본어 공부를 좀 해서 일본어 가이드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가 왜냐 85년도에 땄나 그때가 86, 88 이 올림픽 이런 거 놔두고 해서 나중에 여행사나 좀 해볼까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회사도 어떻게 좀 이상한 개꼬라지 같은 데 들어가서 그 2달인가 다니고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승질나서. 그래서 어떻게 일본어 이걸로 해서 증권사 어떻게 들어갔는데 다니다가 저는 회사를 잘리거나 옮긴 적이 없습니다. 증권사 다니다 제 스스로 그만두고 또 화력의 영업부장을 했죠. 그러니까 낮의 세계나 밤의 세계나 하여튼 그 판때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좀 능력이 있어서 급여는 증권사 연봉에 의해서 1억이면 화력에는 그냥 2억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좀 일수놀이도 하고 좀 못된 짓 하면 한 3, 4억은 법니다. 1년에. 하여튼 그래서 한 2년 했는데 그리고 다시 증권사를 들어갔죠. 다시는 절대 안 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들어가서 그 영추팀, 영업추진팀장, 지금 말하면 마케팅 팀장을 했죠. 지점에 근무하다가 거기서 제가 또 한승질 하니까 그냥 비정규직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상담사 하다가 그만두고 손님으로 좀 있다가 또 뭐 하여튼 뭐 이혼이란 걸 하게 돼서 1년 동안 제가 딸 둘 키우면서 문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손님인 게 그때 들으신 분 알겠지만 박지점장이고 또 그 친구가 또 어떻게 저 세상으로 먼저 가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재밌게 얘기하거든요.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하여튼 그래서 다시 팀으로 그 친구하고 나하고 박지점장하고 한 명 더 해서 3명이서 증권사 지점장으로 들어왔죠. 들어올 때부터. 근데 증권사가 날랑날랑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엔 6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들어와서 6개월 동안 괜찮으니까 또 1년 계약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한 9년 지점장 9년 반 했나 하고 고객지원 센터장 하다가 하고 뭐 회사 합병하고 뭐 나이로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임원은 뭐 안 됐는데 아마 제가 한 회사 다녔으면 임원은 됐을 거예요. 제 성격이나 여러 가지 봐서. 그러면 그 어떻게 이렇게 극과극으로 좀 사냐면 밤의 세계 아무나 갖다 낮의 세계 있는 것 갖다 시켜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이 많은데 예? 잘못하면 칼집 맞고요. 잘못하면 깜빵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좋은 부모를 만나서 하여튼 부모의 영향이 크죠. 예. 저희 아버님은 술 담배 평생 안 하시고 저희 엄마는 뭐 아들 지금도 발발 떠시는 분인데 그럼 희정지님 말씀대로 뭐 이것저것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아냐 그거는 증권사 30년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요. 또 직업이 그거다 보니까는 근무하면서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깊이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정보가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활발할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역사 이런 거는요. 그냥 말로 해서 제 머릿속에 다 이걸 어떻게 입력시킵니까? 그건 아니고요. 좀 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찾아보죠. 왜냐하면 크게 말실수하면 안 되니까. 특히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험한 일을 뭐 안 겪고 계속 생활해서 하면은 좋은데 남자들은 특히 어렸을 때 좀 험한 거를 보는 게 나중에
자기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그냥 아무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도 그 성남이란 데가 제가 말씀드린 해방촌하고 엇비슷하거든요. 어쩌면 뭐 제가 보기엔 엇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부대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걸 캐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먹잇감이 되거든요. 한 번 족밥되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 있는 한. 그래서 아마 빨리 정치권에서도 그 능력이죠. 뭐 빨리 선점하고 빨리 남보다 뭐 하고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은 또 그런 단련된 게 있어서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좀 웬만한 일에 무뎌지죠. 근데 늘 남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큰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미지 조금 뭐 세탁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이미지를 좀 풍겨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지자들도 그냥 어떻게 하면 다 싸워서 이기려고 드는 스타일이니 그게 결코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질 때는 좀 져줘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낮의 세계나 밤의 세계나 별반 차이 없거든요. 단 어떻게 사람은 상대방을 꺾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사회니까 낮이든 밤이든 사회니까 적을 안 만들고 평판이 좋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외벌이였으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쪽팔림은 없다. 그러나 한 번 족밥은 영원한 족밥이다. 강단 있게 행동해야 된다. 단 판때기를 제대로 읽고서 이게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행동이 몇 개 따라야 돼요. 첫째, 남의 얘기, 험담 같은 거 옮기면 안 됩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 농담 같은 건 잘 하는데 하여튼 어떤 일에 구설수에 안 오르는 거, 그리고 술 마시고 실수하거나 남의 실수를 떠들지 말라. 왜? 없는 말로 만들어서 씹어 제끼는 게 경쟁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인간 사회예요. 근데 먹물들일수록 더 그래요. 더. 근데 자기가 아닌 척 쓰리쿠션 돌립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누가 죽이는지 모르게 죽이려 들어요. 왜? 지는 빠져나오고 남한테 덮어 씌우듯이 슬쩍 건드린단 말이죠. 간 보듯이. 거기에 녹아나는 거예요. 사람 평판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강제비 내가 보기에는 해방촌 너도 뭐 떠났지만 뭐 해방촌 다 떠나서 이제 옛날같이 이제 험악한 동네가 아니고 요새는 뭐 카페 들어서고 뭐 그런 분위기더라. 요새 뭐 그렇지만 요새 그렇게 양아치들이 많지 않으니까. 옛날 생각나냐?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친구야. 네, 감사합니다.